네, 시장의 주도주를 가려내는 시간, 최현덕의 트렌드 원픽입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 오늘 시장 심상치 않죠. 참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하면서 우리 시장에까지 여파를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특히나 이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를 나타내는 빅스 지수도 어제보다 16% 넘게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매니저님은 늘 이런 하락장에서 기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네. 실제로 이렇게 시간이 흐른 후에 저점 매수했던 게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지피기직이면 배전배승이라고 저희가 왜 오늘 시장이 하락하는지를 좀 먼저 알아야 되겠는데요. 오늘의 트렌디한 섹터는 좀 질문으로 대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급락한 이유, 첫 번째로는 어제 지금 하락한 이유가 소프트웨어의 수익이 악화됐다라는 이런 우려가 나왔잖아요. 네. 엔스로픽이 뭔지 또 이 모델이 왜 이렇게 소프트웨어 시장과 또 반도체까지 영향을 미치는지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주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 AI 도구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익성이 우려가 좀 되면서 급락이 시작이 됐고, 또 사실 월요일부터는 이 금은 가격이 또 급락이 나왔다가 또 하락이 나왔던 거고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까지도 지금 저점을 깨고 훨씬 또 많이 빠지면서 전반적인 어떤 수급 문제에 있어서 시장이 좀 공포를 좀 갖고 있는 겁니다. 다만 나스닥 지수만 본다면 사실 이틀밖에 안 빠졌거든요. 네. 근데 이 빅테크 기업들이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뭐 워낙에 많이 빠지다 보니까는 이 공포심이 커지는 건데,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AI 도구로 SW,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수익이 악화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금 신고를 하게 되면은 보통 이 그 세금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갖다 쓴다던가 아니면 뭐 외부 업체를 이용한다던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엔트로픽에서 발표한 이 AI 도구를 보게 되면은 나 세금 신고해야 되는데 이거 좀 해줘라고 하니까는 그냥 이 그 AI 도구 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와. 소프트웨어를 쓸 필요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이 AI 도구가 이런 뭐 코딩이나 추론 같은 거 다 할 줄 알다 보니까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지 않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동안 이 소프트웨어 쓰던 그런 개인들이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안 하게 되면은 이 소프트웨어가 수익이 악화되겠죠. 근데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 클라우딩 서버를 쓴단 말이죠. 그럼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마존 이런 기업들 수익이 악화되겠죠. 그럼 또 클라우드 기업들 수익이 악화되니까는 결국 데이터센터 안 짓게 될 거고. 아이고. 그러면 하드웨어도 이제 수요가 악화될 것이고, 그럼 반도체 수요까지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왜냐면 지금 어떤 경쟁력에서 떨어진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오히려 그걸 이용할 줄 아는 기업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다만 작년부터 이 빅테크 기업들의 자본 대출이 어마어마하게 나가는데, 그에 대한 수익이 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는 이러한 우려가 계속 나왔던 거고, 이런 와중에 금은부터 비트코인까지 같이 빠지다 보니까는 이 수급적 요인가 나왔다라는 거죠. 네. 다음에 제스랑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다시 한번 쉽게 말하면 휴머노이드라는 로봇이 나왔을 때 뭘 고친단 말이죠. 그러면 드라이버를 쓴다고 할 때 기존에 있는 드라이버 갖다가 쓰지 이거를 새로 만들어지지는 않을 거잖아요. 맞죠. 마찬가지로 새로운 AI 도구가 나온다 하더라도 기존에 어떤 이런 AI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난다 하더라도 이런 어떤 그 세금 소프트웨어를 다시 만들어하고 그걸 이용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굳이 일을 두 번 하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기존에 있던 아주 훌륭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거고, 이용하는 방법을 배워서 한다면은 훨씬 더 빠르고 훨씬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젠슨이 그런 것들을 마련하면서 이제 어떤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에 대해서 일축하고 있는데, 시장은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이 빅테크 실적들이 발표함과 동시에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오늘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매출 같은 경우는 시장 컨센이 잘 나왔는데 주당 순이익이 1.95달러 나왔거든요. 0.01달러가 미스가 난 건데 그런 부분부터 이제 그 실질적으로 어떤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아마존도 그렇고 알파벳도 그렇고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살아나려면은 이 엄청난 이 자본 지출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작년도 이 엄청난 자본 지출했는데 26년도 같은 경우는 1.5배에서 2배까지 키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본 지출에 있어서 지금 수익성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돈 많이 쓰는 게 맞아? 라고 하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어떤 수급적 요인까지 같이 겹친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빠진 건데, 네. 우리가 작년부터 사실 뭐 작년 초 같은 경우는 딥시크 사태가 있었고, 맞아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 어떤 수익성 우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계속 빠졌던 건데요. 결국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계속해서 신고가를 기록했던 거고,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결국 빅테크라도 돈을 못 버는 게 확인되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같은 돈을 썼어도 이 클라우드 부분에서 수익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는 급락이 나왔던 거고, 거꾸로 메타 같은 경우는 AI로 돈을 벌다 보니까 올라갔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한 3년에서 5년 뒤에 본다 하더라도 지금 자본주의를 크게 하고 있는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테슬라, 오픈AI 등등해서 다 살아남을 수는 없을 겁니다. 결국 그래요? 돈 버는 기업만 계속 올라갈 거고 도태가 되는 기업들 빠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터넷 시대로 넘어오면서도 마이크로소프트만 살아남았던 거거든요. 네. 예, 그런 관점에서 아마 옥석을 가리는 시기가 될 것이고 결국 돈 버는 기업만 올라가는 시기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네. 그럼 한 번 더 M7에서도 변화가 격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보시나요? M7에서 이제 M7이 아니라 뭐 M2, M3 정도 남을 수 있겠죠. 그게 뭐 몇 년 뒤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샘 올트먼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뒤에도 이 AI 발전이 10배는 빨라졌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 AI 발전 속도가 뭐 이 어떤 빅테크 수장들의 예상보다도 훨씬 빨리 증가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 있어서 결국 옥석이 좀 가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변동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돈 버는 기업으로 모두 선택에 집중했을 때 당장 빠지게 손실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결국 돈 버는 것들이 확인되는 기업도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집중한다고 한다면은 지금의 시장이 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네. 지금 특히나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놓치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AI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빅테크들이 돈을 쓰지 않습니까? 지금 26년도 같은 경우도 사상 최대 자본 지출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건데 그 돈이 대부분 다 하드웨어로 가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또 핵심이 되고 있는 메모리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일단 메모리 쪽은 좀 계속 봐야겠다. 이렇게 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었던 AI 도구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수익이 악화됨에 따라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 많이 조정이 나왔던 건데 이거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수익을 내는 기업이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금은 가격의 재급락 이렇게 또 이유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은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금은 가격이 정말 많이 빠지고 있어요. 한동안에 이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랬던 건지 이것도 차익 실현이 있는 그런 영역이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워낙에 좀 많이 올랐던 거고 사실 이 금은 가격이 이제 안전자산으로서 올라간 것도 있고요. 최근에 달러와 관련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이 정책이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는 이 달러에 대한 어떤 좀 신뢰감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금 수요를 갔던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 같은 경우는 또 최근에 급등했던 게 이 중국의 투기 수요에 의해서 많이 올랐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고 어쨌든 최근에 한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금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 기록하면서 계속 올랐던 건데 여기서 이제 많이 올랐다 보니까는 어떤 하락의 빌미를 찾고 있던 건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캐비넛이라는 그 어떤 이 매파적인 인물을 이제 이 연준 의장으로 임명했다라고 하면서 그걸 빌미로 급락이 나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이제 무화과로 운영 중인 금 거래소 같은 경우도 이제 뱅크런까지 되면서 이 금 가격이 하루에 막 20~30%씩 막 빠지는 정말 정말 평생 올라갈 줄 알았던 그런 그렇죠. 금이 변동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쨌든 금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좀 반대에 들어가고 있던 건데 다시 한번 재급락이 나온 건데 일단은 지금 이 미국과 이란의 불안이 또 좀 완화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고용 지표가 또 이제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을 빌미로 다시 한번 은 가격이 하락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금은 전저점을 지키고 있는 반면에 은 같은 경우는 어제만 또 20% 빠지면서 전저점이 깨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금은 쪽에서 또 변동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이 은을 이 미국의 기술주를 담보로 해서 이제 레버리지를 쓴 그런 투자자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기술주가 이제 어떤 어떤 증거금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물량으로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좀 하락이 또 확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 이런 수익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터에 이 레버리지로 들어갔던 그런 그 돈마저 어떤 강제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두 가지가 좀 합쳐지면서 된 건데 제가 봤을 때 결국에는 이 AI 수익 허려감 같은 경우는 항상 나왔던 거고 이 돈 버는 걸 직면된 게 또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종목을 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이고 이 금은가의 급락은 사실 금은 가격이 아무리 투기 자산이 들어가서 급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안정을 찾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뭐 대표적인 그렇죠. 안전 자산이니까는. 네.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아마 이제 오늘 금요일이니까는 뭐 다음 주 정도까지는 변동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변동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 금은 가격의 변동이 좀 줄어들었을 때가 시장은 저점일 가능성이 꽤 클 겁니다. 왜냐하면 반대 매물로 매물이 다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그 이 악성 매물이 없어진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금은 가격의 변동이 좀 줄어들었을 때 그때를 좀 저점 매수 기회를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이렇게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하회했다 이렇게 또 이유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반대로 비트코인은 대표적인 위험 자산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어제 1억 원대를 반납해서 지금은 9,500원 정도의 네.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바닥이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지금 들어가면 좀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비관론자들은 더 빠진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원화로 1억 달러가 그 1억이 깨졌고 지금 달러로 7만 달러가 깨진 건데 저는 지금 정도면 충분히 저점을 보고 있고 비트코인이 이제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이제 위험 자산입니다만은 사실상 뭐 작년까지 올라갈 때도 대표적인 안전 자산으로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금 같은 경우도 왜 안전 자산이냐면은 이 캘 수 있는 물량이 이제 한정적이잖아요. 아,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캘 수 있는 물량이 한정적이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암호화폐에서는 이제 대장주로서 군림하고 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위험 자산이지만은 어떤 안전 자산 성격을 좀 가지면서 올라갔던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이 AI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같이 빠진 부분인데 결국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기술주를 증거금으로 해서 이제 레버리지 투자라는 투자가 상당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빠지다 보니까는 이 반대면에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주로 매도가 나온 거기 때문에 역시나 그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금은과 비트코인의 가격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이제 하락이 어느 정도 안정이 좀 되고 이 변동성이 줄어들 때쯤 되면은 아마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꽤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 AI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크고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정책에 대한 이 정책 기대감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죠.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코스피 코스닥의 대기 자금은 100조가 넘게 있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요 변동이 좀 줄어들 때를 우리가 기회를 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돈 버는 기업으로 선택과 집중한다면은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엔 돈 버는 기업이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런 전체적인 시장 가운데서 매니저님은 어떤 섹터에 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은지 오늘 한번 관련된 종목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를 좀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만 제가 볼 때 오늘 정답이 나온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시장이 마이너스 5%까지 급락이 나왔다가 살짝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위주로 해서 소부장 기업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테마단에서는 우장공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테마 같은 경우는 결국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은 위험할 수 있어서 이제 좀 제껴두고 지금 이 업황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소부장 기업들이 플러스 양목 나고 있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AI 수익성 우려감 때문에 빠졌던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이번 주 실적 발표한 아마존 또 알파벳 이런 기업들은 또 사상 최대의 자본 지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들어갈 곳이 다 이 하드웨어 쪽인데 지금 그 메모리가 이제 이 AI 인프라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여전히 그러니까 이 수익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삼성과 하이닉스는 지금 증설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수익화 싸움에 있어서 빅테크들은 결국 돈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돈이 그러니까 앞으로 한 2, 3년 동안은 이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제가 뭐냐면 돈 버는 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굳이 탑필 꼽자면은 일단은 HBM 쪽이 좀 강한 SK 하이닉스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쪽 기업들은 조정 시 계속해서 매수 관점 본다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늦어도 한두 달 뒤에는 좀 지금보다는 더 올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그 AI 버블 얘기가 나왔을 때 SK 하이닉스 참 저점으로 생각하고 여기서부터도 70만 원, 80만 원까지 올라간다, 10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나서 몇 달 안 돼서 정말 그 선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SK 하이닉스의 어떤 매수 기회로 보시는 걸까요? 일단 오늘 하루 빠졌기 때문에 네. 당장 뭐 우리가 이걸 지금 매수해야 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뭐
오늘하고 다음 주 정도로 좀 본다고 한다면 저점을 잡힐 거로 보여지거든요. 네.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뭐 오늘 저점이다라는 것보다는 오늘하고 다음 주 정도를 저점 매수 기회를 봐서 좀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는 전략 세워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원픽도 알아봐야겠죠. 네. 오늘의 원픽은 어떤 종목일지 한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 가지고 왔어요. 네. 원익 IPS가 작년에 저희가 아주 낮은 평단가에서 들어가서 100% 넘게 수익을 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작년부터 꽤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 급락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이 반발 매수가 이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건데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당장 돈 버는 반도체 상승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주식은 실적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돈을 얼마나 버냐가 중요한 건데 테마로 올라가는 기업들은 솔직히 얼마 못 갑니다. 항상 경험했던 거지만은 다만 돈을 버는 기업들은 계속 어떻게 보면 좀 그 이 장기 추세를 좀 가져가면서 올라가는 건데 결국에는 이 빅테크들이 이제 이 AI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게 군비 경쟁이라고 하거든요. 군비 경쟁이요? 네, 군비 경쟁이다 보니까는 가격 상관없이 막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램 값이 작년도 두세 배 올랐지만 지금 또 100% 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한일전 증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 디램 장비에서 또 가장 많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게 원익 IPS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나온 것만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이 HBM4용 디램만 월 12만 장 규모로 증설한다는 겁니다. 지금 디램을 현재 66만 장 그 생산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12만 장을 증설한다고 하는 거니까는 20% 가까운 부분을 증설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이 HBM4에서 또 삼성전자가 좀 승기를 잡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다 빅테크들이 이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와중에 계속 증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수익이 이 원익 IPS로 올 수 있다는 이야기고 지금 그 디램뿐만이 아니라 이 테일러 팩 공장, 그러니까 파운드리 공장이 이제 미국에서 들어가는데 여기에 지금 그 이 증착 장비인 ALD하고 CVD 장비를 또 공급하는 게 원익 IPS입니다.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결국 하드웨어 기업들은 뭐 몇 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2, 3년 동안은 돈을 벌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IPS 결국에 돈 버는 반도체 기업이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어디까지 좀 보고 계실까요? 일단 시장이 뭐 마이너스 5%까지 급락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잠깐 빠졌다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시장 상황이 이제 뭐 그 좀 변동이 크다 보니까는 일단 목표가를 이 정고점 근처인 12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8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IPS 목표가 12만 원 잡아봤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무료 방송 있나요? 예, 오늘 무료 방송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의 급락이 나오면서 이 쌀 때 매수를 해놔야 정말 큰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항상 올라갈 때 매수하게 되면은 아무리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비싸게 매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안 납니다. 다만 이럴 때 어느 쪽으로 집중해야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가 그 부분 한번 정리해 드릴 거고 반도체 바이오 쪽에서 한번 정리해 드릴 거니까는 4시에 있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연더 검색하시고요. 실시간 무료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4시에 진행되는 무료 방송 저점일 때 중요한 매수 기회로 보시면서 꼭 방송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